자, 네,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매수 급소 공략법이랑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응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수 급소 공략법. 오늘 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요. 종목들이 바로바로 갑니다. 이제 어제 급등했다가 상한가가 안 가서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또 가는 게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날 때는 뭐예요? 네. 물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고 바람 불 때 연을 띄워야 되듯이 돈 벌 수 있을 때 돈을 빨리빨리 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걸 또 한 번 더 상기를 한번 시켜드릴 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수 급소 공략법은 좀 뒤에서 후반부에서 얘기할 거고요. 어제하고 오늘 그 특징주들 요즘에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대선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 특징주들을 조금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벨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강희님하고 경장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전체 대선주 동향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지수는 설명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코스닥 지수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떨어진다 해도 그건 정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잠깐만요. 요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가 잠시만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그 전고점까지 와 있는데요. 네, 자 보세요. 지수가 보통 이제 전고점까지 이렇게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슬쩍 올라가든지 아니면 살짝 눌러서 다시 올라오든지 둘 중 하나는 거의 이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슨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이해되셨죠? 네. 끝이에요. 네. 지수 쪽은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좀 강한 것 뿐이에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바이오주가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가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바이오주를 좀 해도 돼요. 아니면 대선주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둘 중에 뭐가 좋을지는 이따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정말 좋으면 대선주 얘기 안 하고 바이오주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바이오주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잘. 그죠? 네, 대선주 얘기만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도 오랜만에 그 바이오주를 하나 추천을 했어요. 네, 수익이 뭐 어제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수익 더 낸 다음에 공개하려고요. 어제도 한 20% 넘게 급등했는데 공개 안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하나 사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주 10개 사놨으면 바이오주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거의 대선주에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뭐 지수 얘기는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 대선주도 동향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 대선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씨, 최재형 씨는 월요일 날은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셨고요, 그죠? 네. 뭐 사퇴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다른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목들이 약간 눌려 있는 상태죠. 네. 세력들이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윤석열 씨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사실상. 네, 그죠? 네.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그 뉴스에 거의 그 얘기가 나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특별한 건 없었어요. 대신에 내일이죠. 7월 1일 날 이재명 씨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지금 이제 뭐 그런 이제 스케줄까지 쭉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린이들이 대선주 차트를 많이 망가뜨려놨어요. 어제 방송 들으셨죠?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못 들었다 4번 찍어주세요. 네. 거의 다 들으셨죠, 그죠? 네. 어제 얘기는 안 할게요. 네. 4번 찍으신 분들은 어제 저녁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주린이들이 차트를 다 망가뜨려놨어요. 네. 예전엔 세력이 차트를 흔들어서 개인들 털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험이 좀 짧으신 이런 주린이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차트를 망가뜨려놨어요. 주린이 그러니까 똑같은 어린이기는 한데 네. 일반 어린이들은 돈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 주식시장 주린이 분들은 돈이 많아요. 막 어떤 분들은 막 5억, 10억씩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돈이 많아요.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 5천만 원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아주 그냥 많이 사놓고 불안하니까 막 던지고 막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차트를 좀 많이 망가뜨려놨는데 자 말이 좀 길어질 테니까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주린이들이 차트를 망가뜨린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린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대선주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상한가 한 거 중에 범양건영, 한국종합기술, 이니텍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한가 갔다가 풀린 덕신하우징까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상한가 오늘 나온 게 총 5개죠, 그죠? 거래소 2개, 코스닥 3개,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요 상한가 한 게 이재명 씨 정책주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화요일 날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할 때 뭐냐면 윤석열 씨 거건 이재명 씨 거건 대선 출마 전후로 해서 여태까지 주린이들이 많이 사둔 이제 과거 대장주들, 그러니까 선발주들 있죠. 이렇게 윤석열 씨 거에서는 뭐 이런 게 되겠죠. 잠깐만요. 윤석열 씨 쪽에서는 뭐 애니능률이죠, 그죠? 네. 자, 차트 이걸로 보세요. 윤석열 씨 쪽에서는 애니능률 이런 걸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네. 답보 상태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승일, 답보 상태, 웅신 한 대 맞았죠. 네, 답보 상태, 원유큐브, 푸른저축은행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당분간. 서현 전저점 깼고요. 직전 저점 깼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 모베이스, 진도 꾹꾹꾹 늘어났죠, 그죠? 네. 한마디로 뭐예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갔잖아요. 윤석열 씨 대선 출마 선언이랑 상관해서 관련해서 안 갔죠, 그죠? 네. 누가 갔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다 안 갔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갔어요 어제? 아이비 김영. 뭐예요? 일자리. 그렇죠? 네. 일자리 관련주로 아이비 김영이 갔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어제 비상교육, 메가MD, 아시아경제 일자리 관련주도 다 한번 들었다 놨죠, 그죠? 네. 어제 비상교육 제가 안 좋게 얘기했죠. 거래 많이 터졌다고, 그죠? 오늘 더 많이 터졌어요. 전고점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 또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두세 번만 더 하면 이건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네. 이런 거래가 한두 번 더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돌파 못한다? 그러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세력의 매집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어제랑 얘기가 똑같죠, 그죠? 네. 오늘 급등하긴 했어요. 그런데 못 제꼈잖아요. 내일 못 제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끼면 다행인데 제낄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못 제끼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네. 참고하셔야 돼요. 힘들이 되게 좋아요. 그죠? 네. 후발주들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인맥주들은 과거 이미 인터넷에서 검색이 제일 잘 되는
그 인맥주들은 못 갔지만 이 정책주들은 들잖아요. 윤석열계 정책주들입니다. 일자리 관련주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 이게 뭐예요? 자연과환경이잖아요.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10%나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현우한테 그랬는데 끝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근데 오늘 또 올라왔잖아요. 깔끔하게 또 올라왔어요. 10%.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니까요. 떠있잖아요. 정책주들이 계속 움직여요. 뭐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주죠. 탈원전. 네. 살아있어요. 이게 끝난 차트로 보이세요? 이건 초보가 봐도 내일 양봉으로 나올 것 같이 생긴 그런 차트죠, 그죠? 네. 일자리 관련주 중에 어제 올라가다가 간 메가MD 어제 정고점에서 정고점 돌파 못해서 실패했지만 오늘 또 올라왔어요. 살아있죠, 그죠? 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과거 인맥주들은 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세력의 수급은 돈은 어디가 있어요? 정책주에 가 있죠. 이해됐었죠, 그죠? 어제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 오늘은요. 눈치를 빨리 채셨어야죠. 이재명 씨 과거 인맥주 중에서 우두머리들, 즉 윤석열 테마주에서 애니농률 공진, 서현과 같은 것들이 누구예요? 동신건설이잖아요. 마이너스 2%안 가죠. 프리임스 마이너스 6% 이러고 있어요. 꺾고 있어요. 지금 살짝 꺾고 있잖아요. 그죠? 네. 수산 INT 살짝 꺾어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닌데 이거 왜 오늘 하락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딱 9시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 딱 시작하자마자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재명 테마 중에서 투매 나올 거다 그랬어요. 이쪽 종목에서 투매 나올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 왜냐하면 어제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과거 인맥주들이 폭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본 이재명 테마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오늘 팔 거다. 아침부터. 옛날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투매 나오고 막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주말에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금요일날 미리미리 손절했어요. 이거 아세요? 토요일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조정 오고 막 폭락도 폭락, 컴퓨터면 막 음봉 떨어지고 급락할 때 사람들이 금요일날 아무 이유 없이 손절했다니까요. 종목을 싹 정리했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투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요일날 오전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또 1, 2년 지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자꾸 오전에 투매 나오니까 그게 싫으니까 좀 빠른 사람들은 목요일날 오후에 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좀 그런 게 덜한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테마주가 어제 급락한 걸 봤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가요? 이 주린이 분들이 어제 애니농률 떨어진 거 못 봤니? 그래 맞아. 우리 그럴 바에는 미리 잘라가지고 일단 급락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사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식을 접으시라니까요. 네. 그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에요. 불안해서 핑계 변명되면서 손절한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시면 2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리스크 관리입니까? 도망간 거죠. 이런 거는 딱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맞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 그게 무슨 리스크 관리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네. 심리 싸움에서 지면 끝난 거예요. 이 종목도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차트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수산 INT가 아까 프레임스 볼까요? 프레임스가 차트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려 놨냐면 전저점을 건드려 놨어요. 건들기 직전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전저점이 직전 저점 여기거든요. 네. 여기 지금 깨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가 전저점이거든요. 네.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들고 있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해요. 왜요? 여기 깨질까봐. 이 전저점을 깨지면 계속해서 하락할까봐 되게 불안해한다니까요. 이 차트를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세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주린이 분들이.
줄리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줄리니들이 만들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 거리랑 보이세요?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큰 거리랑이 아니죠. 거리가 안 나온 것 같지만 자 당겨서 보세요. 전일 대비 따지면 거리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2배죠, 2배. 전일 대비 한 2배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개인들이 투매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거래량 패턴입니다. 개인들이 불안해서 손절한 겁니다. 리스크 관리한다고. 그 리스크 관리가 아니에요. 프레임스가 그 4월달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로 바꾸면요, 이게 애니노미를이에요. 우두머리가 지금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는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수하나 ENT 뭐 저런 거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바들바들 떠시겠어요. 저거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전저점 깨질까봐. 차라리 전저점이 깨지고 나면 잘 갑니다. 왠 줄 아세요? 답이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요거는 계획한 게 아닌데 준비 없던 건데 하나 짧게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급등 나왔죠. 쭉 여기도 쭉 급등 나왔죠. 급등 나오기 전에 뭐 했을까요? 세력이 매집을 했겠죠. 그죠? 급등 나오기 전에 매집을 했고 뭐 눌림목이 있었겠죠. 다 좋은데 세력이 다 매집해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을 한번 머리를 흔들어놔요.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들은 맨날 이런 데서 하는 매매 기법 배우시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하는 매매 기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건데요. 보세요. 급등 나오기 전에 뭐 했냐면 여기를 보면 돼요. 급등 나오기 3개월 전. 여기죠. 마지막에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땡겨서 보면 되잖아요. 올라가기 직전에 했던 게 전저점 깨는 거였습니다. 전저점이 여기였죠. 그렇죠. 여기를 많이도 아니고 한 1, 200원 살짝 했어요. 보이세요? 네. 이거라니까요. 네. 살짝 건드렸잖아요. 이때 이거 저도 보고 있었어요. 톡 건드리고 하더라고요. 손절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3개월 동안 물려가지고 끌려당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털려버린 거예요. 여기가 3월 말이었거든요. 3월 말쯤이면 저기 이제 남부지방부터 꽃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거 나온다니까요. 여기는요. 급등 나왔죠. 여기는 안 그랬겠어요? 확대해서 보세요. 안 그랬나. 세력이 다 매집해놓고 이거 한다니까요. 뭐 했어요? 보세요. 전저점이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여기를 턱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이 털립니다. 싹 털립니다. 누가요? 참다가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참다가 어우씨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요. 거래가 없으니까요.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파리가 날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호가창을 보면은 거래도 안 되고 여기는 어디고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내가 이걸 안 사고 IB 기명을 샀으면 내가 벌써 1000만원 벌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파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특수건설.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다. 특수건설이 마지막에 뭐 할게요? 여기서 급등하기 직전에 바로 전저점 깼잖아요. 여기를 전저점 여기였거든요. 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은근히 많이 털립니다. 참다가 여기서 개인들이 왜 털렸을까요? 예, 이거 저기 누굽니까? 오세훈씨 서울시장 당선 기대감 때문에 거래 실려서 급등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안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여기서 웬 리스크 관리를 했을까요? 4월 말 5월 초에. 왜요? 오세훈씨 관련주로도 안 가고 있었고 4월 말 5월 초에 이거 보수 쪽 정책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아까 애니농일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웅진 보실래요? 그 당시 웅진이 뭐 하고 있었냐면 폭락하고 있었어요.
리스크라고 해야죠. 그래서 특수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시고. 네, 가기 전에 털어요. 턴다고요. 전저점 툭 건드리면서. 그때 개인들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손실이 더 날까봐. 네. 거기서 손절하는 이유는 첫 번째 리스크 관리한다고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겁이 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 데서 손절하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자꾸 그런 거를 반복하시면 계좌에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씨 거건 윤석열 씨 거건 정책주가 가요.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씨 정책주는 뭐가 올라가는지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 씨 정책주는 뭐가 갈까요? 보세요. 제가 설명했던 대로 지금 다 진행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면 그 전이건 후건 뭐가 간다고요? 과거에 많이 갔었던 인맥주들은 준이들 때문에 못 갈 가능성이 크고 그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거는 못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많이 갈 거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녁방송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다시요. 윤석열 저기 보시면 이 수아나인테나 토터스포트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건설, 그죠? 네. 이 중에 현재 차트는 동시건설이 제일 좋아요. 네. 이 중에서는요. 네. 그런데 정치주가 갑니다. 뭐가 갔냐면, 자, 원래 이재명 테마주로 이제 분류됐던 이재명 인맥주로 분류됐던 게 한국종합기술이었어요. 근데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애니능률, 뭉진, 그다음 토탈소프트, 수아나인티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한국종합기술에 있는 세력은 뭐였어요? 들었다 놨다가 며칠 전에 훅 들었는데 음봉 때려놨죠. 요즘에 이 눌림목 유행하더라고요. 요 눌림목이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이게 누구냐면 오픈베이스에서 나왔던 거예요. 디지털 조선에서 나왔었나 그럴까요? 오픈베이스 보실까요? 최재형 테마주죠. 네. 이거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네. 근데 한국종합기술이 더 잘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음봉 하나 탁 때려놓고 급등 실패한 것처럼, 그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수빈님은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그 유튜브는 되돌려보기가 되니까 8시 12분부터 다시 보세요. 강의를 똑바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세요. 네. 어제 것도 들으시고 한국종합기술 다시 보죠. 그렇죠? 요거 해놓은 거예요. 요거 딱 때려놓고 대량거래 터뜨리고 우리는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오늘 급등했죠. 거래 쭉 해놓는다.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3일짜리 당일 눌림목인데 일명 5일선 눌림목입니다. 상한가 같죠? 자, 이게 상한가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인맥주로 갔을까요? 시장에는 이게 이재명 인맥주로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얘기도 맞지만 정책주로 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종합기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 해요. 뭐 하는 회사예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건설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죠.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면 토목 설계, 건축 설계, 감리 측량, 토목 건축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이제 한진중공업 계열의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되어 있죠. 특히 환경, 수자원 이쪽도 많이 합니다.
물 쪽 관련된 것도 많이 해요. 물. 특수건설은 땅 파는 거를 좋아해요. 땅 파. 그 어디 이제 지하화 얘기 나오거나 뭐 터널 얘기 나오거나 뭐 그런 얘기 나오면은 특수건설에 잘 가요. 한국종합기술은 물 쪽. 네, 그쪽 얘기 나오면 잘 가요. 네. 이하공용도 아주 가깝죠. 그죠? 네. 밑에 보시면 뭐 SOC 이런 것도 이게 나오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뭐 집 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한국종합기술 혼자서만 상한가 갔으면 아, 뭐 인맥 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잘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 세력이 다 준비해 놓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니텍은 다른 거예요. 이니텍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니텍은 뭐냐면 저걸로 갔어요. 공공 배달 서비스 뭐 그쪽으로 갔어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공배달 육성 정책 관련 수혜주. 공공배달. 이재명 씨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포퓰리스트라고.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공배달. 공공배달. 네. 공짜란 얘기죠. 저렴하게 가든지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정책 수혜주라고 지금 기대감으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토탈소프트하고 막 다른 거 보는 동안에 여기는 세력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천에 널려 있다고 바닥에. 매수 급소가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들었다가 꾹 누른 자리. 거래 없고 사람들 관심 없고 그죠? 네, 개인 없는데 개인 없고 사람들 관심 없고 네, 그런 자리가 뭐예요? 거래 없고 거기가 매수 맥점인 거예요. 매수 급소가 딴 데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없죠? 뭐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관심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거래가 없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까 거래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네. 그랬는데 상한가 나와. 이제서야 상한가 하나 딱 나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재명 저기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공배달 육성 정책주에 이러면서 네. 종목을 적게 하시거나 그러면 맨날 그냥 꽁무니 추천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니텍은 저희 방 추천주 아니에요. 근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갔으니까 상한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무리적 간 게 뭐냐면 한국종합기술 건설 그쪽이죠. 그 다음에 간 게 뭐냐면 상한가 간 게 범양건영이에요. 범양건영 이건 뭐예요? 저 바닥에 또 올라갔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대선주 잘하는 법 얘기해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두세 번 이상 했을 거예요. 무방에서 원래 다른 사람 테마주였는데 아니다 싶으면 제로를 바꿔서 급등한다고. 원래 다른 사람 대선 후보 다른 사람이었는데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기억하시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기억하시죠? 나중에 제로 바꿔서 갈 거라고. 그 대선주는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우리 정의원들이 1번 안 찍어주시면 간첩이에요 진짜. 정의원들한테 항상 얘기해드려요. 범양건영이 누구 테마주예요? 찍어보세요. 아시는 분 많잖아요. 범양건영이 누구 테마주예요? 누구예요? 이낙연 씨죠? 괜찮아요. 그죠? 이낙연 테마주잖아요. 이낙연 씨 범양건영 옛날에 이낙연 씨 테마주 이만큼 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쵸? 오늘 왜 갔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주택 정책 관련 수혜주 뭐라고요? 네. 기본주택 정책 관련 수혜주 기본주택 네. 재밌어요. 세력이 바꿨어요. 전 이낙연 씨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거래가 하나도 없었죠. 그죠? 거래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제가 아니죠. 엊그제 네. 월요일 날부터 이제 거래가 살짝 보이더니 어제 양음양 나오고 네. 거래 하나 딱 보여주더니 대번 들어버렸어요.
오늘 2,500만 주 터지면 상한가 같거든요. 이런 거래량은 어디에요? 여기. 이낙연 테마주로 처음 시작할 때 터진 거래량이죠. 네. 뭐예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낙연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범위한 거요? 뭘로요? 이재명 씨 그 기본주택, 그러니까 이재명계 SOC 관련주죠. 기본주택,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쪽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범양건영은 회사가 부산에 있어요, 그죠? 경기도가 아니고 네, 부산에 있는데 본사가요.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택건설도 해요. 네. 그런데 창고 같은 것도 많이 줘요. 물류창고 이런 거. 주택공사도 하고 네. 이런 회사예요. 한국종합기술이랑 이거랑 겹쳐요, 안 겹쳐요? 업종이 똑같잖아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그죠? 네. 이해한 거예요. 이재명계 SOC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급등한 게 뭐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덕신하우징이에요. 이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제 떨어져 있다가 세력이 바꿔버린 거예요. 아까 상호 프로폴리스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덕신하우징이 이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단톡방에서 5월 말에 샀어요. 5월 말일날 1,700원 전후에서 매수했는데 단톡방 추천주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급등했거든요. 잘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아까 누구랑 비슷해요? 한국종합기술이랑 비슷하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살짝. 여러분들이 떠있는 이미 5배, 6배, 7배씩 급등한 그 인맥주들을 또 갈까 쳐다보고 있을 때 세력들은 저 밑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해보려고. 덕신하우징은 뭐하는 회사일까요? 금속의 광물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용 청량제, 데크플레이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건축용 자재입니다. 건자재죠. 이게 어디 들어가겠어요? 배 만드는 데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가겠어요? 2차 전지 만드는 데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집 만드는 데 들어가겠어요? 집이죠. 키워드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이재명 정책주 이제 뽑기 시작했어요. 준비를 해놓으셨어야죠. 이제 아까 이 종목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다른 건데 파라텍은 저희 방에서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추천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해요. 파라텍인데 이게 아까 장중에 25%까지 급등했다가 16%로 끝났거든요.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을까요? 재밌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파라텍 급등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재 예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재 예방 제도 개선 국회 공식 요청을 했다는 소식에 급등. 왜냐면 이게 뭐예요? 국내 1위 소방설비 제조업체거든요. 어디 큰 불 나거나 그러면은 파라텍이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세월호 때도 급등했었고. 하여튼 안전관리 그쪽에서 이게 저기거든요. 파라텍이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 여기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이게 대선주로 급등했던 거였거든요. 여기 세월호 때고. 여기서 누구 테마주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수혜주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소방설비 관련된 무슨 입법을 해서 통과시킨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테마주였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주래요. 재밌어요. 뭐가요? 집 짓는 게 올라가니까 요즘에 저기 뭐예요? 최근에 쿠팡에서 쿠팡 물류창고 화재 크게 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경기도에서. 자, 종합해보세요. 한국종합기술,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아까 물류창고 쪽 많이 한다 그랬죠? 네. 그쵸. 데크플레이트, 소방. 이게 뭐랑 겹쳐요? 쿠팡, 물류창고, 화재랑 겹치잖아요. 감이 오시나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러겠죠. 앞으로 저런 화재가 없도록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네.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올라간 걸 쭉 보니까 모양새가 딱 그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감 잡히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잡히셨나요? 네. 그때 이제 가장 큰 화두, 네, 그거를 잡아가지고 세력 대응을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거 그 뭐예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네. 이거 제가 이제 제 경험이랑 이제 그런 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뭐 쿠팡 쪽이랑 억지로 엮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집. 중요한 키워드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집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집 때문에. 정책주를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이재명 씨, 그러니까 민주당 쪽하고 야당 쪽하고 정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은 뭐예요? 분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분배 정책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뭡니까? 그 공공, 임대, 그죠? 현금 살포 이런 쪽으로 할 거고 보니까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쪽은 보수 쪽은 다른 거 갖고 오겠죠. 그 일자리 관련주들도 둘이 달라요. 보수과하고 저쪽 민주당과하고 달라요. SOC도 약간 달라요.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다른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수에서 공공주택, 임대주택 얘기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재로 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재명 씨는 포퓰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듣지 마시고 정책주를 뽑을 때 잘 생각해서 뽑으세요. 막연하게 그냥 뽑지 마시고 일자리 관련 주건 뭐 SOC 관련 주건 뭐건 간에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계열이 달라요.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냥 일자리 관련 주 그러면 여당 야당 똑같았거든요. 저를 뽑아주시면 일자리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양쪽이 뭐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쪽은 정부 돈을 풀어서 이쪽은 보수 쪽은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대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딱 하니까 그 앞뒤로 전후로 해서 뭐가 가요? 예. 과열된 이미 검색이 잘 되고 주린이들이 많이 사갖고 있고 그런 이제 이 선발주자들은 안 가고 오히려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개인들이 불안해하니까 전저점이나 깨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개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책주들은 지금 급등하고 있죠. 상한가를 치면서. 자 보세요. 다시 파라텍은 뭐 빼고 이니텍 저희 방에서 추천한 건 아니지만 잘 보세요. 매수 구조가 어디였겠어요? 세 가지가 없는데 어디요? 거래가 없고 개인들 관심이 없고 그래서 개인들이 없는 자리. 또 뭐가 없겠어요? 뉴스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누가 뉴스를 써주겠어요? 네. 이런 자리가 매수 구성 거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종합기술 이것도 추천주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잖아요. 거래가 없는 이 자리 여기가 매수 구성이잖아요. 박스권 저 끝자락 사람들 다 지쳐서 나간 자리 이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매수 급선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범양건영 보시죠. 범양건영은 저희 방에서 추천했어요. 언제 했냐면 최근에 2번 나갔는데 저희 방에서 그날 요날 지난주 수요일날 샀거든요. 일주일 전에 샀는데 바로 음봉 살짝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또 추천했어요. 일부러 2번 샀어요. 신규원들이 좀 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라고 추천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정말 돈 벌고 싶으시면 어디 그 이상한 데 좀 그만 좀 떠돌아다니시고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뭘 들어오셔야지 뭘 해드리죠. 맨날 밖에 계시면 뭐 어떻게 도와드리라는 얘기겠어요. 그죠? 네, 보세요. 추천 언제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23일 아침 8시 53분. 저희는 매수 사인을 8시 50분 전후에 내요. 직장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문자반 회원들이 더 많을 것 같죠? 회비가 싸니까요. 안 그래요? 라이브 회원이 훨씬 많아요.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라이브 회원들의 80%가 직장인이에요. 오히려 문자반이 직장인이 50%가 안 돼요. 라이브 회원들의 직장인이 훨씬 많아요.
근데 녹화 방송 다 챙겨보면서 주식하신다고.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하고 문자받으로 추천 나왔겠죠. 자 보세요. 처음부터 뭘로 냈어요? 이낙연이 아니고 이재명으로 냈잖아요. 29일날 어제죠. 네. 이재명으로 냈어요. 뭐라고요? 없는 분 사시라고. 다 사는 얘기죠. 네. 한 번 더 냈다니까. 다 사시라고. 현재 수익은 40%. 상한가 나왔으니까 40%고요. 내일 조금만 급등해도 수익 50%, 많게는 70%도 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수익 나는데 어제 사신 분들은 하루, 지난주에 사신 분들은 네, 일주일 걸렸습니다. 내일이면 최소한 50, 60, 70%짜리 나오겠죠. 그죠?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 그만 끄시고. 바로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이낙연이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어디에서요? 저 바닥에서. 이게 매수 급소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자리. 이건 이낙연한테 맞으니까 안 갈 거야. 정확하게 딱 짚어냈잖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기회예요.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라이브 문자만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냐면 단톡방으로 나갔어요. 언제 나갔냐면 5월 말일 날이요. 뭐로 나갔냐면 인프라 수혜주. 이거로 나갔어요. 인프라가 뭐예요? SOC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기 SOC 아닙니까? 그걸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거래 없죠? 이평선은 다 모여 있고 앞에서 개인들 나가라고 운봉 찍어놨죠. 개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뉴스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조정은 끝났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다가 악고점 딱 제끼고 상한가, 아까 이제 상한가일 때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캡처해 놓은 건데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로 저기 뭐야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아까 급등했던 자리까지 계산해 보니까 48%까지 수익 났더라고요. 우리 회원들 가지고 계세요. 이건 단톡방 회원들이에요. 여기는 단타치라고 드렸는데 단계로도 수익이 났지만 들고 가면 더 좋죠. 왜요? 정책주니까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미 사놨잖아요. 뭘 사놨어요? 정책주를 사놨잖아요. 인맥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인맥주와 정책주를 두루두루 다 사놓은 거예요. 수익이 바로바로 나고 있죠. 그죠? 오래 안 걸린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덕신하우징 있죠? 아까 누구예요? 그 범양건영은 원래 이낙연 씨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씨 정책주로 이제 둔갑을 해서 갔죠, 그죠? 네. 그럼 덕신하우징은 뭘까요? 덕신하우징은 더 재밌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52주 신고가는 거고요. 크게 보세요. 2014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상장하자마자 급락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박스권 여기 돌파한 거예요. 지금 대량 거래 실어서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대량 거래 실어서 돌파한 거예요. 한번 이제 해보려고요. 뭐예요?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2014년도부터 8년 동안 계속 뭐 한 거예요? 안 갔던 거예요. 고만고만 했던 거죠.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하셔야죠. 박스권 돌파하고 날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맨날 뭐 하세요? 박스권 들어가는 거 사시잖아요. 박스권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런 데서 무료로 추천받는 종목들 있죠? 카톡 리딩방, 무료 리딩방. 거기서 종목들 계속 받아보세요. 맨날 박스권 들어갑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사시잖아요. 저희는 대량 거래 터지기 전에 사요. 거꾸로. 여기서 샀다니까요. 여기서 샀어요. 아까 비상교육도 저기 비상교육이란다. 범용원형도 똑같고요. 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범용원형은 크게 보면 뭐예요? 네.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일 제대로만 한번 뽑아주면 앞으로 좀 더 이제 열심히 제낄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를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크고요. 자, 그리고 덕신하우징 아까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요. 이게 그 전에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원래 이낙연 씨 테마주였어요. 이게 덕신하우징. 그러다가 여기서 급등했죠. 그때 저희 방에서 공략했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였어요. 그때 삼보산업 있죠. 그때 삼보산업이 그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대장주였거든요. 그 후발주자가 덕신하우징이었어요. 여기는 원래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여기서 바뀐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근데 이제 가덕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세력이 바꾼 거예요. 우리도 집 짓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급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또는 알고도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네. 요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세력이 매집을 하면 반드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죠? 8개월 남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력들이 굉장히 거칠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전문가 믿고 매수 매도 사인 나올 때 리딩대로만 따라 하셔라. 라이브에서 내가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편하게 하시고, 문자번에 오늘은 낮에 방송 못 들으시니까 저녁 방송을 들으셔라.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크게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뭐예요?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맥주들은 끝나냐고요? 아니죠. 인맥주 중에 안 간 게 있어요. 간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인맥주 중에 앞으로 어떤 게 많이 갈까요? 이런 게 많이 가요. 자, 이제 양쪽 다 이제 캠프를 이제 대선 캠프를 차렸죠, 그죠? 그러면 뭐 대선 캠프 차렸다고 해서 뭐 그냥 끝나겠습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야죠. 네. 영입을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다 인맥주가 되는 거예요.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회사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요. 어디 회사 임원 출신일 수도 있고, 어디 회사 임원, 대표이사, 회장님, 친인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고요? 뭘 끝나요? 네. 지천에 널렸는데요. 지천에 널렸다니까요 지금. 네.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저기 이상한데 그만 떠돌아다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전문가가 자신있게 목에 힘주면서 들어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돈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겁니다. 네. 범해보려고 보셨죠, 그죠? 네. 우리 회원들 지금 전화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어요. 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온 순서대로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무튼 결론이 이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그만 보시고 어디 보시라고요? 다른 데를 보세요. 이 얘기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했어요. 제발 개인들하고 다른 데를 보시라고. 그때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지금 훨씬 좋으셨을 텐데요. 그쵸? 네. 이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망고바나나님이 아까 매매일주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내일 올려드릴게요. 6월 딱 되니까 6월 말일이죠. 네, 매매일주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여기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달에 라이브 쪽에서 계좌 수익이 6월 달에 20% 나셨더라고요. 20%. 단톡방에서는 15%만 나셨고 계좌 수익입니다. 6월 달에 계좌 수익 20%, 네. 단톡방은 15%, 네. 스윙 계좌가 20%, 네. 단기 계좌가 15%, 네. 스윙 계좌 20%, 단기 계좌 15% 났습니다. 검증된 매매일주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절대로 마음이 불안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시니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수익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